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19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초반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부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뭐 NFT, 게임, 뭐 엔터 그리고 원자력 발전한 섹터에 이 돈의 유입이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줬던 섹터는 이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쪽에 오늘 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좀 포진이 많이 돼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이 0.8% 정도의 반등을 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뭐 코스닥 시장도 괜찮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이 뭐냐면 어제와 그제까지는 그동안 상승을 시켰던 시장을 또 누르는 듯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와서 제가 조금 별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전략 후강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그전과는 달라진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LG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전자 좀 매매 대응을 했는데 LG전자로 제가 수익을 못 냈어요. 이 종목을 제가 조금 늦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역배열 구간에 있고 이렇게 매물대들이 쌓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매매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오늘 LG전자가 애플카 이슈를 달았잖아요. 이 애플카 이슈는 정말 초대박 강력한 재료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또 수급이 아침서부터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대응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좀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너무 높게 잡았어요. 이런데 좀 아랫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돌파 나올 때라도 좀 쫓아붙어서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겼어야 되는데 상승이 다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이 정도 구간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살짝 반등을 줘서 수익 구간도 있었는데 오늘 재료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좀 버텼다가 결국엔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런 자리 이탈을 시키면서 여기서 제가 손절을 좀 했어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제가 이런 데서 다 잘라냅니다. 이런 데 이탈할 때나 아니면 이런 데 이탈을 할 때. 근데 애플카 이슈라 조금 지켜봤고요. 결국에는 지지부진하게 반등을 좀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장 막판에 상승을 시켜주면서 뭐 거의 제 매수가까지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고 있었다면은 뭐 본전가에 마감이 됐겠지만 어쨌든 이탈을 시켰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재료가 아무리 강력해도 안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손절을 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LG전자로 좀 오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LG전자는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어요. 자, 여기서 매수하고 수익 구간이 이렇게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가 애플카 이슈를 달고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라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NFT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한다라는 이슈로 뭐 P2On 적용을 한다라는 이슈로 그렇게 강한 재료도 아닌데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LG전자는 뭐 애플카 이슈니까요. 저는 좀 강하게 그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아래쪽으로 빠져서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절을 못해서 반등 줄 때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고 좀 손절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 매매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비즈니스온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봉상 굉장히 크게 투매가 떨어졌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다가 요 기간 동안 요 3거래일 동안 단일호가 거래가 됐죠. 그래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질 않았고 어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어제 급락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고 오늘 이렇게 이제 저점 자리를 이탈을 시키지 않고 잘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대략 뭐 한 12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종가상으로 일부 매도하고 뭐 요쯤에서 일부 매도했나요? 하여튼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량 다 매도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금요일이 아니라면 뭐 한 절반 정도는 홀딩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비즈니스 오늘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매매했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저점 잘 지지해주는 모습 보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매수하고 분할로 이렇게 이제 매도하면서 종가상으로 동시호가 마감 때 마지막 물량을 매도하면서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온 매매 좀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CTK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CTK는 제가 오늘 매도만 한 것이고, 이 종목은 매수를 한지 좀 됐어요.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음봉 떨어질 때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꽤 오래 들고 있었죠. 한 7거래일 정도 홀딩을 좀 한 것 같고요. 반등이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나오질 않아서 오늘 또 금요일이고 해서 그냥 오늘 종가상으로 전량 매도하고 이 종목도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뭐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승이 못 나오고 아래쪽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또 급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 종목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저는 매매가 끝났으니까 참고하는 정도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매매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게 한투는 이 매매 체결 내역 표시가 매매 내역 표시가 한 4일치인가 5일치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단점이에요. 제가 이거 고객센터에다가도 이제 물어봤는데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좀 봐야 되고, 자, 일봉상 보면은 요날 매수했죠. 예, 요날이 아니고 요날 매수했네요. 제가 요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날 매수했고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분봉상 보면 자, 이렇게 종가 무렵에 전량 매도했죠. 예, 여기서 이제 종가 고가 자리에다가 매도하고 거기 한호가 아래에다 매도하고 해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를 마쳤고요. LG전자에서 수익을 좀 챙겼다면 오늘도 괜찮은 수익으로 마감이 됐을 건데 LG전자에서 좀 손절이 나가면서 수익금을 좀 까먹는 그런 매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특징주는 사실 볼만한 게 없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다 이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도 좀 좋은 모습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는 특징주로 볼 만한 종목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애플카 이슈로 라닉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애플카 이슈가 강한 재료이긴 하지만 일봉상의 모습이 완전 별로죠. 완전 역배열 차트에 하락 차트에 그리고 매물대가 쌓여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도 약합니다. 물론 분봉상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약하게 터지긴 했습니다만 일봉상의 모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뭐 갭이 뜨더라도 이 종목은 아마 단기적인 좀 상승 슈팅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좀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애플카 이슈가 강력하게 다시 부각이 된다면 뭐 이런 역배열 차트에서도 또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장대 항공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봉상의 모습이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누구라도 조금 상승이 나오다 흔들리면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봉상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닉스 그냥 참고하는 정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포뱅크도 마찬가지 이슈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 차트죠. 그리고 매물대들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고 거래대금 마찬가지로 약하게 터졌습니다. 분봉상 이 종목도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인포뱅크가 조금 더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굳이 뭐 대장을 찾는다면 인포뱅크를 대장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포뱅크도 마찬가지로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DB하이텍 좀 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이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이런 신고가 자리도 터치를 했지만 이제 뚫지는 못했죠. 제가 이 종목 여기서 아쉽게 좀 매매하다가 여기서 이제 좀 털렸죠. 근데 결국에는 이 종목에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이슈거리가 좀 있었던 종목인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뭐 갭상승을 엄청나게 띄우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DB하이텍은 종가상으로는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진 못했지만 요런 앞에 매물대들은 또 깔끔하게 돌파를 해놓은 상태죠. 거래대금도 준수하게 터졌고.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역시나 이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960포인트 자리를 오늘 또 종가상으로 잘 지켜줬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음봉 그리면서 외국인이 또 매수 수급에서 매도 수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썸네일로 좀 뭐라고 했죠.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이런 식으로 좀 개그 섞인 그런 썸네일을 좀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그걸 봤는지 오늘 다시 양봉으로 좀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좀 아주 마음에 들고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매수 금액이 또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2,300억 정도가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매도 수급으로 전환된 거를 아니야, 나 계속 매수할 거야 라고는 신호를 좀 보내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기관도 이 금융투자가 매도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이제 매수 수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양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강하죠. 이 전고점까지 또 뚫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기간적인 횡보 조정을 하는 게 나중에 강한 상승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아래 꼬리 달고서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더니 오늘 이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여기 전고점을. 자,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 없는데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또 상승이 높게 나오면 빠르게 급하게 나오면 나중에 이제 또 조정 구간이 나올 때 빠르게 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쪽 구간에서 만약에 또 매매를 한 사람들은 이런 하락이 좀 급하게 나올 때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져가면서 가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뭐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강하게 가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 차별적인 섹터의 종목들만 움직인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하시고 관련 종목들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코스닥 시장은 이런 정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고점 자리 도전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시점에서 저렇게 지수만 간다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뭔가 좀 확실한 어떤 주도 섹터나 주도주의 모습들이 좀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시장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타는 그런 시장이면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일부 섹터에 좀 편중된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제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을 또 아래 꼬리 달면서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좀 누르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것보다는 어쨌든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한 수급이 훨씬 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해서 미국 시장은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다들 신고가 근처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신고가를 뚫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시 이제 4차 유행인 팬데믹의 확산세가 이 확진자들의 증가 이세가 좀 강하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많은 확진자들이 출현을 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는 또 다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3천 명이 넘는 확진자의 수가 좀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은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는 확진자의 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또 잘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의 추이가 또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시장이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21선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3,000포인트 자리를 다시 빠르게 돌파를 하는 그런 코스피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코스닥 시장과 더불어 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승이 강한 그리고 많은 종목들의 상승이 잘 나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기를 좀 바래 보면서요.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고요. 주말 동안 또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